저도 이제 신박사님 처음 들은 용어였는데 짱큐라고 그러죠. 짱큐. 단머리거든요. 200 넘을 거예요. 270 정도 될 거예요. 좀 높아졌어. 높았어요. 이 일을 할 때 가장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거예요. 이건 무조건 열심히 하고 달라요. 엄청 강의를 잘하는 사람 강의를 들으면 되게 공부 잘 된 것 같죠. 인터넷 강의 들으면은 멍해 있어요. 그 대상이 누군지 알아요? MIT 학생들이었어요. MIT. TV공원 똑같습니다. 이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나온 문화가 야근 문화예요. 왜 야근을 하냐? 오래 앉아있는 애를 잘한다고 평가를 하겠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완벽한 객관적인 평가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게 빈거죠. 그런 거 없어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뼈 있는 아무 말 대잔치 네. 내가 방금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니까 따라한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같이 이렇게 하니까 그 뉴스 데스크 그거 찍는 것 같아 느낌이. 싱크로나이즈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일심동체니까. 그래서 오늘 아무튼 25번째 시간 오늘 주제는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도 현실에서 어떻게 보면 또 괴로움을 느끼고 있는 들을 때만 카타르시스지. 그러니까 우리가 까주면은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그 다음에 진짜 현실은 시궁창이니까 그렇죠. 들으면 그럴 주제. 이제 모두가 싫어하는 상사의 5가지 특징 중에서 그냥 쭉 뭐였죠? 5가지가? 5가지가 뭐였냐면은 그거예요. 일단 1번이 무조건 열심히가 정답인 줄 안다. 2번 학습 능력이 없다. 3 과거에 집착한다. 맨날 이거 뭐 옛날에는 말이야 나는 고조선 때는 말이야 이런 거 얘기하는데 구석기 시대 때는 말이야 나 이런 얘기 했어요. 4번 객관적인 평가를 하지 못한다. 5번 업무 지시가 명확하지 못하다. 그 중에서 오늘 좀 2개를 얘기해 볼 건데요. 1번 첫 번째 무조건 열심히가 정답인 줄 안다. 뭐 이런 나이 드신 분들이 되게 많죠. 뭐 안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투입량 중심 사고라고 하죠. 네. 근데 뭐 열심히 안 하면 안 되기는 하는데 무조건은 아니죠. 왜냐면은 그 분야에 따라 특히 다른데 예를 들면은 만약에 뭐 굳이 또 100% 그런 데도 없지만 예를 들어 좀 이런 정신적 노동보다 육체적 노동이 많이 투입이 된다. 그럼 당연히 열심히 많이 하면은 그거에 비례하게 결과는 나오겠죠. 근데 또 효율도 따져봐야 돼 사실요. 근데 정신노동 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게 막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잘 되냐? 절대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완벽하게 루틴한 거 있잖아요. 루틴한 거 같은 경우는 그렇죠, 당연히 뭐 투입량의 결과가 거의 뭐 그 변수가 없으니까. 근데 비즈니스가 그렇게 모든 루틴하지 않거든요. 상황은 급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그게 이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나온 문화가 야근 문화예요. 우리나라 이제 헬 야근 문화잖아요, 진짜. 그렇죠. 무조건 열심히를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 증명을 못 하니까 어떻게 해요? 남아서 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왜냐면은 뭐 저희 아버지는 나이가 많으셔서 64이신데 연세가 64인데 예? 저희 아버지도 그래요. 저희 아버지는 이제 삼성 건설에 계셨었거든요, 옛날에. 다 그래요. 그 시대에도 딱 집중해서 6시간만 근무하면 근무 끝난다고 원래. 근데 이상한 짓 하고 노가리 까고 담배 한 대 피고 그러다 보니까 또 뭐 하고 그다음에 또 일 좀 멍청하게 하고 그러면 이제 10시간 12시간 해야 되는 거라고. 그 뭐 50년대생도 6시간만 하면 딱 끝난다 그러는데 뭐 지금이면 뭐 오죽하겠습니까 진짜 사실. 그러니까 이게 좀 효과적으로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효과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근데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저도 이제 신박사님 처음 들은 용어였는데 짱큐라고 그런 거 짱큐. 나 이제 제가 너는 이렇게 잔머리가 좋냐 이게 형 제가 짱큐가 뭐 200이 막 그러는 거예요. 짱큐는 잔머리거든요. 200 넘을 거예요. 270 정도 될 거예요. 좀 높아졌어. 높았어요. 짱큐가 뭐냐면 이 일을 할 때 가장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거예요. 이건 무조건 열심히 하고 달라요. 오히려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 덜 열심히 할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덜 열심히 해서 남은 시간 뭐예요? 다른 걸 할 수 있거나 다른 시도를 할 수 있거나 다른 뭐 여러 가지 어떤 기본상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뭐 자기 개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잔머리를 정말 제대로 굴릴 수 있는 사람이 오히려 비즈니스에 강할 수가 있거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식하게 그냥 열심히 하면 되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이제 비즈니스에서는 너무나 비일비재합니다. 예를 들면은 그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특히 이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게 이제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이제 복잡게 이렇게 예측이 안 되는 영역에서의 일들이거든요. 운이 좀 더 많이 난무하고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이제 유튜브를 보고 계시니까 유튜브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떤 유튜브를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회사에 다닌다고 가정을 할게요. 우리 체인지 그라운드도 똑같고. 그럼 이제 여러분이 이제 유튜브 만들면 썸네일이라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막 흔히 말하는 자기가 헛똑똑하지만 진짜 똑똑하다고 믿고 있는 상사들은 썸네일 할 때 요건 뭐가 틀렸고 요건 뭐가 틀렸고 엄청나게 계속 지적을 하고 뭐 하나 결국엔 썸네일 하나 만드는데 막 하루 종일 걸리는 데도 막 있고 그래요 진짜. 아무튼 막 꼬투리 계속 잡고 막 또 더 신경 써라 더 신경 써라 그러는데 그거는 모르는 거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당연히 신경, 예를 들어 그런 거는 확실하겠죠. 가독성이 예를 들어 글자가 티미하면은 나쁜 거죠. 일단 안 보이니까 아무것도 안 되지. 근데 똑같은 조건에서 다 똑같은데 메시지가 좀 더 글자 가독성이 높아. 그럼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대비색 같은 게 더 잘 돼 있어. 그럼 좋은 거죠. 그렇게 따져야 될 전문적인 영역도 있지만 근데 만약에 그것도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어떤 문양이 더 잘 될 거냐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 거는 합의를 봐야 돼요. 그런 거는 계속 막 하라 그러는 게 아니라 합의를 봐야 돼요. 이 정도 좋다면 우리 태클 걸지 말고 바로 내보내자. 우리는 그런 거 갖고 막 태클 안 걸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보통 하는 컨텐츠 만들 때 뭐 보통 컨텐츠 만들 때 주간 회의 해가지고 다 같이 모여가지고 뭐 기획을 뭐 하루 종일 하고 막 그리고 고쳤다 하잖아요. 네, 전혀. 예를 들면은 그게 뭐 여러분 뭐 니들이 뭐라라 그게 아니라 저희 회사에 나름 큰 그 광고 에이전시에 일하다가 온 친구가 있는데 막 그 회사 제가 원래 알던 것도 있고 막 기획 이런 거 막 해요. 그래서 거기가 얼마나 잘하는데 그러면은 거기가 페이스북에서 유튜브에서 성과 내는 걸 우리랑 비교해 보면 안 돼, 알 거 아니에요. 찝도 안 되거든요 우리한테 진짜로요. 거기에 대해서 운영하는 채널들이 있단 말이에요. 별로 안 크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런 거가 아직도 구시대적 발상으로 막 열심히만 하면은 뭔가 더 좋은 게 나올 거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그때는 뭘 열심히 해야 돼요? 그 여러분 창의적인 걸 할 때는 여러분이 쥐어짜는 것보다 많이 본 거를 조합하는 게 짱이에요 진짜로요. 그러다 보면은 진짜 새로운 게 나와요. 생각도 못 했던 게. 그러려면은 오히려 그런 거는 합의를 보고 야 제품을 빨리 만들고 다음 거를 할 때 우리가 더 많은 옵션을 갖고 있을 수 있도록 공부를 열심히 하자. 그런 건 열심히 해도 좋죠. 그렇죠. 더 많은 걸 읽겠다. 더 많은 거를 지식을 습득하겠다. 그런 거는 무조건 좋은 거죠. 그때는 무조건 열심히 하고 그건 다 좋죠. 왜? 그럼 직원의 개인의 발전도 일어날 수 있고 직원의 개인의 발전이 합쳐지면 뭐예요? 회사의 발전이 거기서도 되니까. 나오잖아요. 그것도 무작정 읽기만 하면 안 되는데 그 우리 항상 얘기하잖아요. 아웃풋을 해라. 정리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해야지만 진짜 자기 것이 된다. 그러면 같은 시간을 투여할 때 엄청나게 효율적이 된다. 또 그 며칠 전에 제가 요즘 강연을 많이 다니니까 그 전에 강연 간 거 얘기 하나 해드리면은 어떤 또 대기업에 갔어요. 그 대기업에서 완전 제 그 차장님이랑 그 소장님은 뭐니까 부장님인가? 그분이 제 빠예요, 빠. 그래서 자기가 막 독서 모임도 하고 막 빡독도 하고 그랬는데 딱히 봐도 안 잘 되는 거예요. 그게 잘 되겠어요? 억지로 시키는데 그게? 그 다음에 고 작가님 잘 말씀해 주셨어요. 책만 읽는다고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강연에서 4차 산업혁명의 허와 실에 대해서 좀 얘기해 줬어요. 양면에 대해서. 이거는 좀 과장된 거고 이거는 더 무서운 거고 뭐 이렇게 좀 설명을 해줬는데 그러니까 웃긴 게 뭐냐면 여태까지 4차 산업에 관련된 강연을 많이 들었대요. 그 회사에서. 회사가 위협을 받으니까. 근데 제가 분명히 강연을 많이 들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대하는데 아는 게 없어요. 강연도 일종의 정보 습득이잖아요. 맞아요. 예. 시각과 청각으로 책을 읽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요. 근데 정리를 안 하고 토론을 안 했으니까 사람들이 남은 게 없어서 제가 물어봐도 그냥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러면 그 완벽한 공부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강의를 들을 때 이 교감신경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나옵니다. 어떻게 돼요? 인강 들으면은 인강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인터넷 강의 들으면은 멍해 있어요. 그 대상이 누군지 알아요? MIT 학생들이었어요. MIT. TV 공부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뭐 엄청 강의를 잘하는 사람 강의를 들으면 되게 공부 잘 된 것 같죠. 그럼 더 공부가 안 됩니다. 왜냐면 자기가 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왜냐면 강의를 너무 잘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머리를 안 굴려요. 실제로 여러 가지 실험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 강의할 때 좀 농담식으로 해요.
저랑 똑같은 내용을 놓고 저랑 그 설민성 강사랑 설민성 선생님이랑 같이 강의를 하면 강의한 다음에 그 내용을 시험을 보면 누가 잘하겠습니까? 그러면 뭐 설민석이가 그러면 내가 저 나갑니다 하고 그래 그러면은 뭐 가끔 뭐 고영성 작가 그래 그러면은 맞다 그래요. 근데 이제 야 과장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실제로 강의를 들을 때 강의가 너무 좋아요. 그러면은 이해를 당하는 거예요. 액티브하게 생각 안 하기 때문에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강의를 이상하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저 새끼 지금 무슨 얘기 하는 거야 하면서 저거 아닌데 하고 막 머리 굴린단 말이죠. 여기 핵심은 뭔가 액티브하게 하지 않으면 자기 거가 안 되는 거예요. 지식이 심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려요. 여러분 그러면은 강의를 못 하는 게 만약 그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강의를 잘 하면서 진짜 좋은 강사는 질문도 던지고 그렇죠, 그렇지. 그 사람들이 생각하게 하겠죠. 그러니까 막 말만 조리 있게 근데 이건 있죠. 대신 잘한 강사 강의를 들어야 다음 강의를 듣지. 못한 사람은 듣지 않죠. 근데 과제도 내줘야 그렇지, 되고 그런 우리가 거죠. 여기서 교훈을 뽑아내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왜냐면 거죠.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그렇지. 항상 무조건 댓글 나와요. 그럼 이 자식아 야, 못하는 강사 듣냐? 너나 들어라 그게 그런다. 아니라 예. 액티브 할 때 자기가 된다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여러분 무조건만 열심히 하는 거는 절대 정답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이제 뭐 긴 그게 아니니까 나중에 또 항상 기회 되면 말씀드릴게요. 그 뭐 구글 관련된 책을 읽어보면 구글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저희도 이제 자주 얘기하는데 10% 잘하는 거랑 10배 잘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이건 좀 어려운 개념. 어려운 개념이지만 이게 비즈니스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만약에 투입량 중심 사고면 그 말이 안 되잖아. 어떻게 10% 잘한 거하고 10배 잘한 거 똑같습니까? 그러려면 투입량이 몇 배가 뭐 훨씬 더 많아야 되는데 비즈니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좀 어려운 개념이라서 요 짧게 듣고는 이해 안 되시는 게 거의 99.9% 당연한 거예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희가 이 기하급수적 성장, 익스포넨셜 그로스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구글 얘기 나왔으니까 더 좋은 얘기가 있네요. 구글이 요즘에 이제 채용을 한 6번 정도 보는데 뭐 케이스마다 좀 다르겠지만 옛날에는 막 15번까지도 봤었대요. 뭐 20번도 보고. 엄청 많이 봤지. 그거잖아요. 만약 인사과에서 면접 많이 보면은 무조건 더 좋은 애가 뽑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구글에서 결론을 내린 거예요. 6번 이상 면접 보니까 효율이 효과가 극도로 떨어져. 거의 없더라. 조금은 있는데 거의 없더라. 이렇게 거의 효과가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를 더 할 이유가 없지. 그러니까 진짜 거의 효과가 없으니까 이제 6번으로 줄인 거 코딩 테스트를 진짜. 그러니까 뭐 구글이 여러분 거긴 정량화로 이미 평가를 끝내 뭐 완벽할 수는 없지만 제일 잘하는 회사가 벌써 그렇게 하고 실제 퍼포먼스를 내잖아요. 그 사람들이 퍼포먼스 추적도 잘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무조건만 열심히 하는 거는 절대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도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되고 특히 여러분은 잠재적 리더이고 실제로 이 방송을 보시고 있는 리더분들은 진짜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내가 이걸 진짜 효과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해봤나에 대해서. 예? 그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사람이 일 잘하는 사람이야. 네. 진짜. 근데 이제 첫 번째는 마치고 이제 네 번째 이야기. 이제 오늘 객관적인 평가를 하지 못한다. 이게 이제 진짜 중요한 건데 우리가 전전 강연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저신라 사회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왜 막 좋은 대학교 가야 되냐 막 그런 거 말하는 게 막 우리 학교 선배야, 동문이야. 뭐 우리 과 나오셨어, 뭐 82학번 선배 뭐 이딴 얘기 하고 있으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진짜. 82학번 내 후배인데. 예? 그러니까 진짜 82학번이 고 작가님 후배라고요? 아니구나. 82 학번. 엄청난 선배네. 맞아. 내가 82년생. 82년생 헷갈렸네. 82학기면 저 위로 엄청난 선배네. 댓글로 나와요. 그러니까. 고 작가 나이, 실제 나이, 네이버 검색. 제가 실시간 검색에 떠요.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마흔 넘어가니까. 고 작가 알고 보니까 70살이었다. 가끔 이렇게. 살날 10년밖에 안 고 작가 살날 연관 검색을 뜰지도 몰라요. 70은 너무 멀었잖아요, 진짜. 그래서 아무튼 이 객관적인 평가가 중요한데, 근데 제가 이제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희도 이제 평가를 어쩔 수 없이 회사에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완벽한 객관적인 평가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게 빈 거죠. 그런 거 없어요. 네,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 게 상당히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완벽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어야 점점 더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야근 얘기 또 나와요. 왜 야근을 하냐? 그게 고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래 앉아있는 게 뭐 마치 일을 열심히 한 것만. 그러니까 앞부분에 투입량 중심적 사고 갖고 있는 사람이 우리 리더야. 그럼 그 사람들이 뭘 평가하겠습니까? 오래 앉아있는 애를 잘한다고 평가를 하겠지.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평가라는 게 얼마나 후졌냐면은
이게 성공한 케이스 제가 이제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방송에서 별로 안 한 얘기인데 삼성이 어떻게 성공했냐면은 그 이건희 회장이 찍은 게 몇 개가 아다리가 진짜 운 좋게 맞았어요. 뭐냐면은 이건희 뭐 모든 회장이 똑같겠지만 인재 중심 경영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럼 실제 인재를 데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희 회장이 직접 데려온 건 아니잖아요. 그 인사과 사람들이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아 이거 대학원 강연 때 조금 얘기했구나. 그러니까 인사과 사람들 어떻게 인재를 데리고 올까? 인재 데리고 올까? 그거 왜냐면 데리고 오라니까 이건희 회장이 하다가 이게 되게 격한 일반 알아서 틀린 경우도 많아요. 근데 되게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사과 사람들 어떻게 데리고 올까? 어떻게 데리고 올까 하니까 해외 명문대 나오네. 그렇게 데리고 온 거예요. 아, 되게 고민해서 새로운 거 나올 줄 알았는데. 해외 명문대 나온 애들. 국내도 아니고 해외 박사만. 해외 박사만. 그래서 삼성 CEO는 누가 제일 많냐면 해외 박사가 제일 많아요. 뭐 서울대도 뭐 학부로 따지면 서울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이런 애가 많지만 결국엔 최종 학력은 압도적으로 해외 박사가 많아요. 근데 왜 그게 먹혔냐? 지금도 우리나라 교육보다는 해외 교육이 훨씬 좋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특히 대학 교육은 우리나라는 비교가 안 되지. 상대가 안 돼요. 뭐 연구만 봐도 우리나라 뭐 연구가 안 나오잖아요. 뭐 사회심리는 뭐 사회학 같은 건 솔직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너무 경쟁이 심해서 그렇지 초중고가 우리가 안 좋다고 말하기 힘들어요. 예. 왜냐면 실제로 여러 가지 평가가 너무 좋아요. 피사 평가 좋고 창의력도 되게 높고 근데 대학부터는 거의 망이죠. 그러니까 대학이 망인데 대학원은 어떻게 했어요? 초망. 나 안 가봐서 보여. 네, 극망. 완전 망이 완전 망. 썩었어. 뭐 비리가 난무하고 그런 곳이라서 삼성 박사급 인력이 많이 필요한데 국내 박사는 어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느 정도였냐면 진짜 전공이 안 맞아도 박사를 막 데리고 왔어요. 그래놓고 그게 인사과의 평가 기준이었던 거예요. 50위 안에서 박사를 몇 명 데리고 왔나. 근데 그게 되던 시절이 있었어요. 왜? 워낙 우리나라 인력이 약하니까. 근데 이제는 삼성도 그걸 이제 안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은 안 된다는 거 그게. 그냥 전공이 맞아야지 세부 전공이 맞고 실력이 있어야지 뽑지. 이제 뭐 스탠퍼드, MIT 나오는데 생뚱맞은 전공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 평가라는 게 그렇게 어렵다 보니까 인재라는 평가에는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텐데 사실 박사는 논문 위주로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인사학과 친구들이 공부를 해야겠죠. 이 논문이 과연 의미 있는 건가? 근데 진짜 안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한 객관적 평가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객관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상사들은 뭐 객관의 기억조도 안 간다는 얘기잖아요. 예를 들면 그거예요. 저는 당당하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계기잖아요 잘. 삼성에서 제가 글로벌 패키지 인재 채용으로 뽑히면은 사이닝 보너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하면서 그냥 보너스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요. 와줘서 고마워 이거예요. 계약금이에요. 그러니까 계약금. 야구 선수들 계약금도 연봉 있고 계약금이 따로 있잖아요. 그건 월급에서 빠지는 게 아니라 그냥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프레시 박사라 그래서 그러니까 포닥을 안 하고 바로 회사로 간 거기 때문에 근데 나이도 너무 어린 거예요. 제가 만으로는 30살밖에 안 되고 한국 나이 32살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얘네가 뭐 그러는 거예요. 원래는 뭐 대리 마로봉으로 뽑아야 되는데 뭐 실적이 좋으셔서 뭐 어쩌고 해갖고 뭐 과장으로 뽑겠다는 거예요. 나 그거부터 마음에 안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놓고 이제 사이닝 보너스를 500만 원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 500만 원만 주냐고. 한번 들었던 거긴 하다. 맞다. 이렇게 사적으로 얘기했어. 사적. 왜 500만 원만 주냐고. 한 2천만 원 달라 그랬어 내가. 네? 그러니까 어림도 없죠. 근데 그래서 결국에는 더 받았어요. 500만 원, 1000만 원을 받았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냐? 내가 협상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절대 권력에 쫄고 그러면 안 돼요. 아니 그게 아니라 권력이 쫄고도 있지만 이게 협상은 앵커링 싸움이거든요. 이게 터무니없이 앵커링 거는 게 중요합니다. 아니 어차피 나는 그 회사 가야 되고 그 사람들 나 뽑아야 되는 거 알기 때문에 저도 2천 말고 2천 안 줄 줄 알았어요. 여기서 1000만 하면 750만 원이나 뭐 한 600만 받았을 거예요. 네. 앵커링은 처음에 무조건 오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을 받았어요 제가요. 근데 제가 그러면서 한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가 나이가 어리다고 나한테 호봉을 낮게 준다 그러는데 그럼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 지금 뭐 과장 2호봉이나 3호봉 들어간 사람들 실적 좀 내가 보자 그랬어요. 나보다 논문 많이 쓰고 나보다 인용 많이 됐으면 내가 인정하겠다고. 근데 되게 강하게 나가니까 바로 걔가 이제 인사 과장인가 인사 대리였는데 부장한테 말해서 부장이 그렇게 했죠. 야 그 새끼 또래이네 그러면서 야 500 터져. 그러고 정확히 그러고 끝냈을 거예요. 그러고 예? 그러고 예? 근데 여러분 그거요.
여러분도 그거에 자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평가할 때 여러분 주장할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실력에 대해서. 박사는 명확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근데 여러분 그것도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가 좋은 게 뭐냐면은 논문이 없어도 실적을 대화해보면 다 알거든요. 이거 논문을 못 썼을 수도 있거든요. 대화해보면 다 알기 때문에 대화를 많이 해봐서 바로 막 교수도 되고 그래요. 논문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발표해보면 아는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근데 이제 논문이 있으면 깔끔한 게 뭐예요? 정량적으로 평가가 가능하니까 거기까지 여러분이 해내면 좋죠. 여러분 회사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정량적으로 왜냐면 어차피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증명할 수 있으면 그거에 대해 욕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총체적으로 객관적 평가가 왜 안 되냐? 삼성도 여러분 삼성 근데 능력제라 그러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사원에서 대리가 되려면 4점이 필요해요. 그럼 C를 받으면 1점을 줘요. B는 1.5고 A는 2점이에요. A를 2번 맞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그러니까 되게 빨리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실제로 그렇게 되신 분들이 있어요. 여전히 능력제지만 그래도 중심축은 비례하게 호봉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빵점은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진짜 말 안 듣는 애들이 1 못하는 애들이 0.5점. 말 안 듣는 건 상관없이 몰타 0.5점인데 1 잘했어도 0.5점을 할당시키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가 시스템이 썩었어 나라가. 근데 그것도 이해가 되는 게 또 한편으로 우리가 항상 맥락이잖아요. 조직이 워낙 크니까 세세하게 하기도 또 어려워요. 솔직히 삼성 같은 경우는 얼마나 커요 조직이 하이라키가 진짜. 근데 이게 결국에는 이 조직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거 가만히 있어도 미국은 여러분 정규직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호봉이 사실 없어요. 정규직이 없으면 여러분 호봉이 없어요 사실요. 그냥 연봉 협상을 그때그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했다 그러면 연봉 더 올려달라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없고 그 다음에 내가 아직도 기억나.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스타트업이나 이런 데는 외국에서 시스템을 많이 갖고 와서 그런 걸 많이 해요. 채용을 할 때 희망 연봉을 많이 적어내라 그런 데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것도 잘 애들이 쫄아갖고 못 적어내요. 그것도 많이 적어내면 욕 처먹을까봐 그게 진짜. 그러니까 이게 능력이 아니라 무슨 계속 호봉제가 나라의 근간이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요즘 그 스타트업 사실 호봉 없거든요. 다 무슨 프로 그리고 끝나거든요. 그래도 여전히 관계에서는 뭐 형 이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호봉이 남아 있는데 철저하게 이런 능력 중심으로 가야 당연하죠. 되거든요. 네. 그래야 모두가 행복해지거든요. 근데 제가 맨날 말하는 게 있어요. 회사 가서 여러분 저는 차별을 싫어합니다. 근데 제가 진짜 싫어하는 차별은 역차별입니다. 역차별은 뭐죠? 그러니까 차별은 그거예요. 열심히 일한 사람이 대우받지 못한 거예요. 근데 역차별은 일 못한 사람이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게 호봉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차별 얘기하면 사람들이 막 공감을 엄청 해요. 근데 역차별하면 다 조용해져요. 왜냐면 자기들 그냥 호봉제에 묻혀가고 싶거든요. 그게 여러분 냉혹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회가 일 못하는 상사를 만들어내는 걸지도 몰라요. 그리고 나중에 본인들이 다 그런 상사가 많이 되니까. 그냥 하늘에서 어디 일 못하는 상사가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지. 우리가 솔직하게 능력제로 사회 시스템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능력제는 여러분 되게 솔직히 피곤해요. 계속 능력을 있어야 되니까. 근데 그게 맞는 거죠 사실요. 그렇죠. 왜냐면 프로야구 선수도 똑같잖아요. 능력 없으면 바로 잘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저희 회사를 운영할 때도 되게 중점 두는 게 뭐냐면 평가 시스템을 만드는 거였거든요. 그래도 완벽하진 않지만 정량적, 정성적으로 우리 회사의 맥락에 맞게끔 최대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야지만 일단은 차별도 없고 역차별도 최대한 없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직원들 나이를 잘 몰라서 맨날 자꾸 물어보자. 나이를 몰라갖고 나이 알 바 없어요. 중요한 건 이제 능력이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뭐 스펙도 잘 모르는 경우가 워낙 많고 막 요즘엔 헷갈려. 그냥 뭐 가끔 놀 때 물어봐요. 너는 뭐 하다 왔냐? 그럼 저는 물어봐요. 우리 직원분들 스펙 언제 알았냐면 전화번호 입력할 때 그거 무슨 얘기해 좀 되겠다. 그때 최근에 우리 지금 인턴으로 들어오신 이제 2달 하고 이상한 나쁜 짓만 안 하시면 이제 거의 정직원으로 되는데 제가 이제 그냥 그 포트폴리오만 보고 뽑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뽑다 보니까 이제 한 친구 어린 친구가 여태까지 우리 최연소 23살 친구가 뽑혔는데 저는 뭐 이 친구 학교를 다니는지 그런 것도 몰라요 그냥. 근데 이 친구 뽑고 보니까 아직 학생인 거예요 학생. 그래서 마지막 학기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여러분 막 그러는 거예요. 뭐 경력직만 뽑으면은 신입사원은 도대서 경력이라는 게 여러분 실력이라니까요. 실력이 있는 사람을 뽑겠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러고 우리가 뽑다 보니까 학생을 뽑았다니까요. 우리가 미졸업자를 뽑았어요, 우리가 아직요. 그래서 걱정인 게 얘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어떻게 보려 그러지 그러면서. 우리 심지어 우리 회사 그 친구 근무한다 공부 시간 약간 배려해주면서 하고 있어요. 맞죠, 선배님? 그 배려해주면서 그래. 밸런스 맞춰주고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날 학교 가야 된다 그러고 그래서 월요일날 학교 가야 돼가. 근데 또 잘하고 있어요. 네,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체인지 그라운드 지원자 중에 고등학생 있었다니까요. 2명. 난 3명인가 2명 있었고 난 그 친구 잘하면 뽑아줄 거예요. 고등학생 이거 보고 계시는 분들 체인지가 나중에 고등학생인데 꼭 지원하고 싶으면 지원하세요. 왜냐면은 실력만 있으면 된다니까요. 경력이라는 건 여러분이 인생에서 만들어내는 거죠. 그거는요. 예?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이 책에는 이런 관점에서는 안 썼는데 이렇게 토론을 하고 보니까 고 작가님이랑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이 사회가 나쁜 상사가 나쁜 사회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악순환에 있는 건 아니라 우리가 서로 뭐라 그럴까 인정해야 되는 부분 능력제로 가야 된다는 걸 서로 인정하지 그러니까 암암리에 은근히 그걸 인정하지 않고 넘어가는 거 그걸 되게 피곤해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가만히만 있어도 호봉이 올라가니까 이게 무능한 상사가 생기지 않나.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걸로 그래 하고 공감만 하시보다 솔직히 이 제목으로 글 쓰지 않았었나요? 옛날에 막 뒤지 인기 공유 많았었어요. 많았죠. 네. 근데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또 우리 뼈아대 이거를 옛날 브런치에 이거 말고 좀 더 짧게 쓰고 이거는 이제 책엔 길게 썼어요. 그랬을 때 막 댓글에 야 박 과장, 김 차장 계속 댓글 달렸어요, 진짜. 그러니까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뼈아대 분들은 결국 이거는 누군가 고쳐야 되잖아요. 누군가 고쳐야 돼요. 그러면 누가 고치겠냐 이거예요. 우리가 해야죠. 그러니까 저희도 이런 얘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작지만 아직도 규모가 작지만 저희가 있는 공동체에서 우리가 얘기를 했던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분명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여력이 쉽지 않지만 열심히 하면 나중에 이분이 과장도 될 수 있고 그러면 작은 팀장도 될 수 있고 그러면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본인 벌써 여기서 나오는 5가지 상사의 모습을 안 보이고 이분이 진짜 실력이 좋아가지고 나중에 더 임원도 되시고 진짜 막 대표 이사까지 된다면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그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모두가 싫어하는 상사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 이 실천에 대해서 좀 얘기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그 뼈아대가 고유명사니까 뼈아대 치면은 이 뼈아대 관련 글밖에 안 나와요. 몇 개 없어서 보기도 제가 다 보고 있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 한 챕터 원래 블로그를 쓰고 계세요. 그냥 여러분 똑같이 책 안 봐주셔도 돼요. 책을 보든 영상을 보든 여러분 가만히 멍 때리고 보면 남는 게 없다니까요. 그냥 글을 쓰든 뭐 여러분 유튜브를 써서 한 개씩 올리든 뭐라도 해보세요 그거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진짜 나중에 그렇게 제대로 한 분들 우리가 초대도 한번 할 거예요. 인터뷰도 하고 책 선물도 드리고 그렇죠. 그럴 거예요. 밥도 사주고. 궁금해 또 네. 어떤 분인지.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 그런 분들이 성장하는 사례를 여러분들한테 공유해드리는 게 저희의 의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예를 들면은 뭐 오늘 읽었으면은 그러니까 내 생각에서 이거 해결책이 뭘까 이런 것도 써보시고 내 생각에 6번 7번도 더 있는데 그런 것도 써보시고 그러는 게 여러분 실력을 키우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나중에 나쁜 상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모두가 싫어하는 상사 5가지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나는 또 이런 인간이 아닌가 또 반성하게 됩니다. 항상 그래서 반성해야죠, 우리. 반성하면서 깊은 반성하면서 이번 시간 마치면서 다음 에피소드는 좀 슬픈 에피소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